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움직임 보면서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니까요. 음, 2025년 6월 27일에 긴급회의를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아주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게 4월부터 주택 거래가 좀 늘고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것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졌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6월에도 이게 계속되니까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주담대 증가가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새로운 규제들, 이게 구체적으로 뭐고, 또 특히 집을 사시거나 대출 생각하시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역시 이 총량 관리 강화, 이거죠. 네, 금융권 전체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절반, 그러니까 50% 수준으로 줄인다. 와, 이거 상당히 큰 폭인데요? 그렇죠. 정책 대출, 그러니까 뭐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이것도 공급 목표를 한 25% 정도 줄인다고 하고요. 이야. 이게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건 넘어서요. 대출 문턱 자체가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전반적인 자금 조달 환경이 훨씬 더 빡빡해질 수 있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대출 파해 자체가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특히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죠? 여기에 대한 규제가 확 강화됐어요. 제가 제일 놀란 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보셨네요. 그 고가주택 사면서 대출 너무 많이 받는 걸 좀 막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아하. 물론 실제로는 LTV나 DSR 같은 다른 규제 때문에 그거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한선이 6억으로 딱 생긴 건 큰 변화죠. 그럼 이 지역에서 집 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자금 계획 다시 짜야겠네요. 필수적입니다. 네, 생각보다 레버리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도 원래 80%였는데 70%로 낮아지고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겼어요. 네, 이건 좀 실수요자분들한테도 약간 부담일 수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가져가되 뭐랄까 갭 투자 같은 투기적 수요는 확실히 막겠다는 거죠. 네.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실제 거주 목적을 더 명확히 하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사정이 생기면 조금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요. 이것도 원래 2년 안에 팔면 됐는데 6개월로 확 줄었어요. 네, 그것도 시장에 매물이 좀 빨리 나오게 하려는 그런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것 말고도 진짜 촘촘하게 들어왔어요. 다주택자는 추가로 집 살 때 주담대 아예 금지, LTV 0%고요. 네, 아예 안 됩니다.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은 1억 원으로 줄고 이것도 다주택자는 금지. 그렇죠. 대출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이야, 정말 빈틈을 다 막으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경로로 자금이 우회하는 걸 최대한 막으려는 아주 다각적인 접근이죠. 네. 그리고 전세대출 관련해서도요. 이것도 중요한데 수도권 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거. 이건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 이것도 바뀌는군요. 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 정책 대출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버팀목 대출. 이것도 최대 한도가 줄었다고요? 네, 대상별로 조금씩 축소 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디딤돌 대출은 원래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줄어들고요. 아, 5천만 원이나 줄었네요. 그럼 정책 자금 활용하려던 분들도 계획을 좀 바꿔야겠어요. 그렇죠.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좀 더 집중시키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더라도 이전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 수 있으니까 자격이랑 한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모든 조치가 발표 바로 다음 날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는 점 정말 속도가 엄청난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규제 발표하고 시행 사이에 시간이 좀 뜨면 그 사이에 막 수요가 몰리는 현상, 이걸 막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미리 대출 받으려는 수요. 네,
다만 그 시행일 이전에 이미 뭐 집계약했거나 전세계약했거나 아니면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두긴 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혼란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고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언급은 되었고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정부가 가계부채, 특히 이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아주 강력하고 광범위한 규제를 그것도 매우 신속하게 시행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대출 총량부터 시작해서 개별 대출 한도, LTV, 전입 의무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금융당국이 앞으로 매주 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했어요. 시장 상황 계속 보고 필요하면 뭐 규제 지역 LTV를 더 낮춘다든지 DSR 적용 대상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추가 조치도 바로 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와, 그럼 당분간 대출 환경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이 당신의 금융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처럼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 변화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주택시장이나 또 개인의 자산 계획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